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아수스 프로아트 시리즈 모니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전문가용 모니터 중에 엔트리 모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본 거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7인치 최고의 칼리브레이터도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도 알아봤어요. 오늘은 드디어 32인치 모니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요, 프로아트 디스플레이 시리즈 중에서 PA32QCV라고 하는 32인치 모델입니다. 이 32인치 모델은요 6K예요 4K도 아니고요 5K도 아니고요 6K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6K 모니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몇 개가 되질 않아요. 프로아트 아수스에서도 바로 이 6K 모니터 시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모니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잔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 전문가용 모니터들 하나씩 보고 있다 보니까 작업하고 싶은 생각이 무척 올라옵니다. 어쨌거나 얘는 6K예요. 나머지 요소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6K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얘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PA27UCGE 모델에 비해서는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컬러 아큐레시가 조금 떨어지는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쨌거나 그 제조사가 나타내는 수치적인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뜯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2인치 모니터랑 27인치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전문가용 모니터에 있어서 모니터를 바로 앞에 놓고 작업하는데 27인치가 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32인치입니다. 왜 32인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툴들을 복잡하고 다양한 툴들을 써야 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툴들이 옆에 막 공존하는 와중에도 가운데 이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미지만 좀 크게 보고 싶다, 이미지만 27인치 풀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27인치는 툴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혹은 사진을 편집하신다면 까짓거 툴 없애고 보고 다시 툴을 켜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인 경우엔 얘기가 다르죠. 영상은 이미지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와중에 내가 툴도 써야 되고 복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32인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니터 중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모니터를 여러 대 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분들도 많아요. 컬러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의 편의성으로 볼 때는 역시 모니터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인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6K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32인치는 이미지를 띄워놓고 툴들을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4K 영상을 편집하는데 4K의 해상도에 다 준하는 그 픽셀 바이 픽셀로 표시할 수 없으면 픽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요소긴 해요. 요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카메라에 CC 중에서 셀 하나가 나갔다, 편집 과정 중에서 얇은 선이나 픽셀 하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편집 과정이나 그 후반 작업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최종 결과물이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픽셀 바이 픽셀로 모든 이미지가 화면에 나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 4K가 있고 나머지 툴들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6K라든지 5K는 유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패널 만드는 과정 자체가 반도체 공정이다 보니까 픽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드 픽셀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패널에 대한 수율이 낮아지고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K나 6K 패널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저렴하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수스에서 6K 모니터를 내놨다는 건 기존의 6K 모니터를 내놨다는 회사들과 같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K가 좀 더 보편적이고 많이 만들어지면 좀 더 우리는 저렴하게 그렇게 6K 모니터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오픈박스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세 번째쯤 되기 때문에 오픈박스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써본 후에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으쌰. 제가 한 2주 정도 모니터를 써봤어요. 이 모니터는 뭐 PA32QC-V라고 하는 모니터입니다. 프로아트 시리즈 중에서 뭐 라인업으로 치면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워낙 다양한 형태로 프로아트 시리즈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6K 패널 그것만을 위한 모니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IPS 패널을 쓰고 있으면서 6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고요. 그러니까 6K를 지원하는 같은 종류의 모니터는 경쟁 모델도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패널이 아주 드뭅니다. 이 모니터 시장도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생산 공정과 유사해서 대형 회사에서 패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를 만들긴 힘든 겁니다. 6K 패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6K 모니터가 나왔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프로는 그런 것들을 쓰죠. 남들이 안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밝기는 600니트예요. 밝기가 밝다는 게 저는 예전엔 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쇄, 출력물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할 때는 오히려 밝기가 낮은 게 최종 결과물과 유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상들이나 혹은 영화나 휴대폰 시장 이런 데서 밝은 모니터들이 흔해지기 시작하면서 밝은 모니터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눈에 이 자극적인 빛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좋게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도 모니터는 점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모니터이기도 했어요. 또한 프로아트에서 밀고 있는 그 룩스 픽셀이라고 하는 표면 처리 방법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프로 시장에서는 하이그로시가 좀 빠진 편입니다. 하이그로시가 장점이 뭐냐면 블랙이 짙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사가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이미지인지 혹은 난반사된 어떤 형태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넌글레어 패널이 훨씬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프로 시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룩스 픽셀이라고 하는 기술은 아마 그 중간 지점쯤 되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글라스 자체를 코팅을 이용해서 난반사를 줄인 글라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넌글레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글라스 앞에다가 뿌연 이런 부형물들을 붙여서 이 난반사를 유도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밝기나 블랙이 조금 떨어지고 뿌옇게 떠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블랙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이그로시처럼 다이렉트로 반사되는 것도 좀 막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델타 2가 2 이하라는 아주 그 프로아트 시리즈의 시작 엔트리 레벨의 델타 2 값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해본 프로아트 시리즈 중에서 패널 상태가 제일 좋았어요. 색감도 좋았고요. 그라데이션 재현성도 좋았고 이 그라데이션 재현할 때
보통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색깔들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캐스트가 껴요.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게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없애는 모니터들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라데이션 화면에 띄워보면 블랙 앤 화이트 그라데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레드기에 바 형태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게 패널에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프로아트 시리즈보다 제일 좋아요. 그라데이션 재현성도 좋고, 아마도 이건 이 패널이 좋은 패널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6K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귀하고 가격도 높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퀄리티 좋은 패널을 구해서 이 모니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뭐 DCI P3나 다양한 색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이거는 뭐 프로아트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얘네가 밀고 있는 거는 M 모델 P3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에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들, 애플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그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과 동일한 색깔을 갖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DCI P3랑 동일합니다. 애플 PCI라고 얘기하는 것도 DCI P3를 변형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된다는 거, 그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위젯 센터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위젯의 좀 저장 기능이라든지 내가 세팅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차후에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프로아트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요. 프로아트 시리즈를 한 3대 정도 쓰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프로용 모니터, 전문가용 모니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모니터라는 게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모니터가 이제 거의 평준화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수스에서 나오는 프로아트 시리즈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직도 할 게 좀 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로아트 시리즈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패널을 활용해서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군들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골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아트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모니터 강자였던 우리나라 회사들 혹은 일본 회사들 이런 제품들보다 훨씬 더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소개했던 PA32QCV 이 모델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니터의 장점으로 꼽는다면 첫 번째는 6K입니다. 6K 해상도, 생각보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이런 고해상도 모니터에 경쟁 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6K 써볼만 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밝기 부분 600니트, 얘가 주는 그런 맛이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안정적으로 색깔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IPS에서 600니트까지 지원해준다면 HDR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OTT 그런 거 볼 때 아주 요긴했습니다. 편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모니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앞서 한번 설명드린 대로 모니터의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 재현성, 컬러의 재현성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다. 아마 패널이 반 이상 한 것 같지만 그 패널에서 오는 장점은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아트 시리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프로아트의 공통적인 기능들, 그런 기본기에 아주 충실하게 잘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32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피벗 기능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세로로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32인치 정도 되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기본 스탠드로는 피벗을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를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원한다는 거, 아마 이 스탠드에 좀 더 공을 들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제품들과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도 좀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격이 적지 않거든요. 물론 6K라는 패널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좀 넘어갑니다.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6K 정도 지원하는 모든 모니터들보다 월등히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K를 지원하는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 안 한다? 이거 뭔가 좀 빠진 기분이에요. 물론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다 필요하거나 다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좋은 패널에 이 정도 좋은 퀄리티를 내는 그런 모니터를 만들었다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한 욕구,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뺐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도태되다 보면 아예 사라지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좀 씁쓸합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은 생각보다 잘만 쓰면 훌륭한 기술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수스 생산 공장에서 프로아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진 못했으니까. 그런데 패널이 에이징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 제품을 꺼내서 처음에 색깔 상태를 보고 세팅했던 거랑 2주 정도 계속 켜놓고 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칼리브레이션하고 세팅했을 때 이 색감이라든지 색의 안정성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제 하이엔드 전문가용 모니터를 제조할 때는 패널을 가져와서 패널을 그냥 조립한 다음에 칼리브레이션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립하기 전에 에이징을 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 자체가 열을 받으면서 색소라든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안정화돼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칼리브레이션 하거나 색깔을 잡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깔이 잡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 입장에선 되게 힘든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패널을 조립하기 전에 70 몇 시간씩이나 전기를 연결해서 계속 돌린다? 공정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면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계속 사용하신 후에 색깔을 한번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죠? 칼리브레이터를 통해서 꼭 잡아주셔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초기 컬러 세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면 정말로 훌륭한 색감을 재현하는 모니터로 탈바꿈하는 게 이 프로아트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프로아트 시리즈 좀 더 새로운 장비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수스 프로아트 PA32QCV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